오늘은 인구 이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주요를 앞에서와 같이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인구 이동, 국내 인구 이동의 경우 그 모형은 특히 그 국내 이동의 경우 거시적인 모형과 미시적인 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는 거죠. 거시적인 모형은 인구 이동을 거시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한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레벤스타인의 인구이동 법칙이라든지 중력 모형이라든지 또는 개입 기회 모형 또는 배출 허빈 모형 또는 신고전파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의 모형으로서 미시적인 모형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개인의 의사결정, 이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에서 심리학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학적인 모여서 비용 편익 모형. 물론 여기는 심리적인 비용 편익도 들어가 의사결정 모형이 있다는 거죠. 우선 그 먼저 나오는 로벤스타인의 인구이동 법칙은 그 인구이동 법칙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해본 경우가 바로 영국의 그 로벤스타인입니다. 1881년 영국의 인구 센서스를 이용했다. 1801년에 영국의 센서스를 실시하고 나서 1880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인구 이동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법칙이 The Law of Migration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라벤스타인이 제시한 인구 이동의 주요 법칙은 대부분 단거리 이동을 한다 하는 거죠. 이들 흡수할 수 있는 상업도시나 공업도시 등의 대도시로 향한다 하는 겁니다. 인구 이동은 단계적인 흡수 과정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즉 급성장하는 도시와 인접 농촌에 살고 있는 거주지는 쉽게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농촌의 감소된 인구는 원경 농촌의 전입자로 일단 보충이 된다. 결국 단계적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현재 가장 지배적인 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 이동의 흐름에는 항상 역류 이동, 카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이동이 있느냐 하면 그게 반대되는 이동,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던 반대의 흐름도 항상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업과 공업이 집중된 대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는 비교적 큰 동네로 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도시 출신자는 농촌 출신자보다 이동자의 비율이 낮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이죠. 중력 이동입니다. 중력 이동은 제프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제안을 한 것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중력 모형을 제시를 했다 이거죠. 뉴턴의 만륜력과 같은 중력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 물자라든지 정보, 사람들의 이동은 최소 노력의 원리로 설명된다 하는 것. 가장 노력을 적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 지역 간 이동은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두 지역 간 이동량은 두 지역의 인구의 곱에 비례한다. 두 지역 사이에 가장 그 최단 수송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중력 모델에 대해서는 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존 중력 모델의 경제적인 그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냥 거리에 대가지고 그 경제적인 요인을 집어넣습니다. 인구 이동의 요인을 분석하는 수정된 중력 모형을 제시를 한다 하는 겁니다. 롤리는 인구 이동이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향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누구든지 지금은 다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당시는 항상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노동력 과잉 공급 지역에서 노동력이 남는 지역에서 노동력이 모자란 지역으로 이동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입자의 실업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실업률과 임금 변수는 노동력 이동량과 유의한 상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중력 모델에서 이제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지역 간의 이동 거리와 두 지역의 인구 규모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세뮤얼 스토퍼는 세 번째 요인으로 목적지와 기원지 사이에 개입 요인을 냈습니다. intervening opportunity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제 직선 거리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거리가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로서는 이동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포함한다 하는 거죠. 만약 이주자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적절한 기회를 만나게 되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중간 지점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 수는 그 거리까지에 놓여 있는 기회의 수에 비례하고 기회의 개입의 기회, 방해하는 요인의 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출하면 푸시가 되겠습니다만 내밀어내는 거죠. 허빈하게 되면 끌어당기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인구학자 리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건데 중력 모델을 또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벤스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들이 나중에 이제 지퍼에 의해서 중력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개입기회 모형이라든지 배출 허빈 모형으로 정교화되면서 좀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한다 하는 겁니다. 배출 요인과 허빈 요인의 크기에 이제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거리의 제약을 받게 된다는 배출 허빈 모형, 푸시라든지 풀, 팩터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왜 이동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배출 허빈 모형. 이동하는 저는 의사결정은 옛 거주지의 배출 압력과 다른 목적지로부터의 허빈력과의 상호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다. 이 모델은 경제학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원지와 목적지의 배출 요인과 허빈 요인을 비대칭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제시한 배출 허빈 요인의 모델은 기원지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 또 목적지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 기원지와 목적지 사이에 게재하는 장애물이라든지 개인적인 요인을 근거로 해서 이동의 양, 즉 이동의 주류, 메인스트림과 카운터스트림, 그리고 이동자의 특성에 대한 과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시화한 게 있는데 배출 요인,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 낮은 임금, 고용기회의 감소, 교육문화, 보건시설의 부재라든지 종교적, 정치적인, 인종적인 어떤 억압이라든지 기근, 홍수 등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농촌으로 본다게 된다면 배출, 즉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허빈 요인은 저렴한 농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기회가 커진다든지 임금 수준이 높다든지 학교, 병원, 위락시설 등 사회시설이 확충된다든지 기후와 경관이 좋은 지역 이런 경우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출 요인, 허빈 요인 자체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인구의 도시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파의 인구이동 모형인데 경제적 이익의 차이, 특히 임금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고전적 균형 이론입니다. 신고전파 이론은 인구이동이란 지역 간 임금 격차, 웨이지의 디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임금이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구이동은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인구이동은 임금을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고전파 이론에 의하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개인은 소득 극대화를 위해서 이동을 한다 이거죠. 기원지의 낮은 임금은 노동력 전출로 가게 되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결국 상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로의 노동력 전입은 노동력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돼가지고 임금의 하락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간 임금은 균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파 균형 이동과 도농 간 인구 이동 분석의 응용인데 이거는 신고전파 균형이라는 도시 농촌 간의 인구 이동 분석 때 응용이 되는데 루이스와 레니스 파이는 농업 부문에서 도시 부문의 노동력 이동 모형을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농업 부문에는 많은 잠재적 실업 또는 위장 실업이 존재한다 이거죠. 도시의 근대 부문에서는 고용 기회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근대 공업 부문의 노동력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다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 이동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그는 농촌 인구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을 이동의 원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실질 임금이 도시의 기대 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actual earning하고 expected earning이 같아질 때까지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도시에 현존하는 취업 기회보다 더 많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전입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에는 항상 실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도시에서 있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가 기대 임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 상태로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토달에 의하면 농촌과 도시의 임금 격차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수입의 전망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주자들이 이주를 한 후 당분간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가지고 손실을 보게 실업을 감수하게 되니까 그 이유는 좀 더 좋은 직업, 임금이 높은 직업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동안 이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과 기대 임금의 차이, 이것이 그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직후 이주자들의 기회비용은 커지고 더 가난해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생 수입이 훨씬 많아져서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들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경우 도시화가 왜 빠른 속도로 일어나느냐? 실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평생 수입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리학적인 모형입니다. 비용 편익 모형인데 스자스테드라는 사람이 이동이라는 지역 간의 소득 차이에 대한 그 적응 과정이라는 고전 경제학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비용에 대해서 benefit, 그 편익을 분석한다 이 말이죠. 그에 의하면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자원 배분으로서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의 투자 결정의 결과라고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비용과 수익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클 경우 투자가 일어난다 이거죠. 바로 이 투자가 인구 이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들어있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비용이 있고 기회 비용 해가지고 opportunity cost, 전출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잃어버리게 된 정규적인 소득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간접 비용이 될 수도 있겠죠. 심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psychological cost라고 하는데 집이라든지 가족, 친구 등을 고향에 두고 떠나게 됨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불안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새로운 일상생활을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 등등에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는 경제비용, 기회비용, 심리비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용은 이동하려는 비용이 결정이 내려진 그 직후에 바로 일어나지만 이동에 의한 편익은 훨씬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할인된 가치로 평가되어야만 정확한 비용 편익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들은 복잡한 모형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모형,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심리적인 모형이 이제 상당히 이제 포함되는 건데, 이 개개인의 이주자와 비이주자들 간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 패턴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aspiration,
열망이라든지 욕구, 인지 수준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 형태는 개개인의 그 자신의 복지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죠. 순수한 경제학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복지에 달하는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이동을 실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구이동의 그 의사결정론은 인구 집단이나 그 장소의 특성보다는 개개인의 이동 행태에 비중을 둔다 하는 거죠. 특히 이주자 개개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지각과 반응이 서로 다른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 인구 이동입니다. 국경을 넘는 이동인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국제 인구 이동도 그 주권이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문제들은 그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생성 면제의 관점에서 인구학적인 관심과 큰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국제 인구 이동 이론은 국경을 넘는 이동의 그 원인과 결과, 곧 인과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제 인구 이동이 개시되는가 하는 것, 시작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인구 이동이 이제 maintenance 유지되거나 또는 perpetuation 영속화되는 시작과 그 시작된 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영속화되는가를 다루는 두 개의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국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초점이나 관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고전 경제학의 거시이론 또는 미시이론이라든지 또는 그 신경제학의 이론 또는 이중 노동 시장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세계 체제 이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에 그 세 가지는 주로 개시에 관한 이론이고 그 이중 노동 시장 이론이라든지 또는 세계 체제는 주로 유지, 영속화에 관련되는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더 루이스 하는 사람은 영국 식민지 그 출신으로서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에서 해가지고 흑인으로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1954년 경제발전과 노동력의 무한공급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것이 바로 인정을 받아서 듀얼 섹터 모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농업 부문의 과잉 노동이 건대 부문에 완전히 흡수되고 추가적인 자본 축적이 임금 상승을 가져오는 시점들, 그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이나 중국의 최근 경제 발전을 논의하는 그의 아이디어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거시와 미시의 결합인데 국제 인구 이동은 임금과 기회 구조의 그 국제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거시적인 수준이죠.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수익을 극대화, 최대화하기 위해 수익국 받는 나라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제 이동을 할 개연성, 확률이 커진다라고 봅니다. 이동의 비용이 적을 때 잠재적인 이주자의 이동 확률은 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의 조건은 송출국, 샌딩 칸츄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는 국제 이동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의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이론은 초보적인 이론으로서 상당히 국제 인구 이동을 설명하는 초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신경제 이론인데 인구 이동 결정은 개별 행위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개인 행위자가 아니고 혼인이나 결혼으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좀 더 큰 단위, 곧 가족 가구에서 내려진다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가구나 가족 단위에서 행하여지고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이나 여타 제약 요건을 극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노동 시장인데 출발점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이나 신경제학 이론과의 차이점은 미시적인 결정을 분석하는데 이중노동 시장 이론은 선진산업사회의 그 본원적인 노동 수요 때문에 국제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그 주요한 차이를 보면 신고전파와 신경제학 이론은
이동자의 노동력 공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중 노동 시장은 그 받아들이는 나라의 노동력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시민은 지위 상승의 기회가 전혀 없는 그 3D 직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모티베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3D 직종을 마다하지 않은 외국인의 노동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면 그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국제 이동은 그 선진국 고용주, 즉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정부의 채용 절차 이런 걸 거쳐가지고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촉진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계체제 이론입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관계가 주변부 비자본주의 사회에 침입함으로 해가지고 언제라도 그 해외에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동성이 강한 인구, 모바일 포퓰레이션을 생성한다 이거죠. 세계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 이론 자체가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인구 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파국과 혼란의 그 자연적인 부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 체제 이론은 국제 인구 이동은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뒤따른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투자는 그 주변국 안에서 뿌리를 그 뽑혀버린 이동성이 강한 인구를 생성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중심국, 선진국이 되겠죠. 의 물질적, 문화적 연대가 생겨나면서 국제인구 이동을 가져온다고 보게 됩니다. 국제인구 이동은 특히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 간에 발생할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적, 언어적 또는 투자, 수송 그리고 소통의 연결망이 일찍부터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구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역학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국가 간 임금 격차와는 오히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서 신고전 경제학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인구 이동의 발생 이런 것을 설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이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이 월드 시스템 시어리는 이 국제인구 이동의 영석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마누엘 월러스타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역사적 사회과학자로서 그 세계 체제 이론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미국 뉴욕의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부대학원을 모두 수료를 한 학자입니다. 그 후 아프리카 식민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 출발을 해서 1974년 근대 세계체제 모던 월드 시스템 제1권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그 역사적인 시기를 네 시기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1917년 이후까지 해가지고 4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월러스틴은 근대 세계체제의 제1권은 계획대로 집필이 되었는데 자꾸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1980년에 간행된 제2권은 중상주의, 머켄탈리즘과 유럽 세계 경제의 응집, 코이전이라든지 1600년, 1700년이 돼가지고 그 당초의 계획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제3권의 또 부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대확장하고 1730년에 1840년, 1800년으로 1800년 전후를 제외한 100년간의 변화를 다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인구 이동의 영석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국제인구 이동이 일단 개시되고 나면 이동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영석화시키는 새로운 조건 또는 상황들이 생겨난다 보는 겁니다. 임금 차이는 가구의 이제 생존 전략, 그 받아들이는 나라, 수입국의 노동력 수요라든지 글로벌 시장 침투 등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그것이 독자적인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이한 이론들은 원래 국제 인구 이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개인적인 요인과는 별도로 이동 결정을 내리는 상이한 상황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또는
제도이라든지 또는 수직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초점을 다르게 하면서 국제인구이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르달 같은 경우는 거대 스웨덴의 경제학자인데 사회학자, 저술가 스톡홀름 대학의 교수로서 국제통상부 장관, UNEC 상임관사 등을 역임하고 특히 미국에 와서는 흑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저서를 쓰기도 하고 냉전 체제하에서 동서 문제를 주장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74년 영국의 프리드리 하예크,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데 미르달과는 아주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만 성향이 다른 두 사람에게 노벨상 위원회는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르달의 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국제적 인구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누적적 순환 인과관계라는 개념, Circular Cumulative Caus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한 제도의 변화는 누적적으로 다른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보통 그 변화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점점 그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원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인구이동의 배출과 흡연율, 배출률은 열악한 의료 시설 또는 일자리 부족, 기회구조의 열악, 생활 여건의 원시성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공포, 고문과 학대의 두려움, 종교적인 차별, 부의 상실, 자연재해, 각종 괴롭힘 또는 성비 불균형과 혼인 상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고 흡연 요인, 끌어다니는 요인은 취업 기회라든지 생활 수준의 향상, 위락시설, 교육시설, 양질의 의료시설, 안전, 가족유대 또는 범죄 저하, 배우자 선택 기회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강의를 요약을 하면 인구 이동에 관한 이론과 모형 크게 거시적인 모형, 미시적인 모형으로 국내 이동의 경우는 대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모형은 인구 이동을 거시적인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라벤스타인의 이동 법칙, 중력 모형, 개입 기회 모형, 배출 흡인 모형, 신고전파 이동 모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미시적인 모형은 이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행태 심리학적으로 이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비용 편익 모형, 의사결정 모형이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인구 이동 이론은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원인과 결과, 곧 인과관계를 인구 이동의 개시와 유지 또는 영속화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인구 이동의 개시에 초점을 두는 이론은 신고정파 거시이론과 미시론이 있고 이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제학 이론이라든지 이중노동 시종 이론이라든지 세계경제 이론이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인구 이동의 유지 또는 영속화에 관심을 두는 이론으로는 네트워크 이론이나 제도 이론, 누적적 인과 이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구 이동, 특히 국내 인구 이동과 국제 인구 이동에 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